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 찍은 영상은 제가 커뮤니티 랩에도 미리 공지를 올렸었는데요. 바로 저의 박사 합격 후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했고 얼마나 걸렸는지부터 말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신청했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올렸지만 제가 이메일로 직접 제가 관심 있는 연구실을 찾아서 그 교수님한테 컨택을 드렸고요. 교수님께 제 이메일을 보낸 날짜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4일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4일이었고요. 그래서 스카이프 진행을 그 주에 바로 했습니다. 스카이프 아이디를 주고받아서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받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실에서 출판이 됐던 논문들을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보고 연구 분야가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논문을 한 4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열심히 이제 조사를 좀 했죠. 제가 진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4일 날 그 논문을 보내주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스콜러십 옵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이제 저의 트랜스크립트랑 그 다음에 지금 마스터하는 GPA 같은 성적을 다큐멘트를 서류들을 보내드렸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 University of Calgary에서 Biomedical Engineering 이 과를 지원하는데 제가 석사를 캐나다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에서 요구하는 GPA가 그 마스터 GPA가 상당히 꽤 높았고, 그리고 또 석사를 캐나다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적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의 이제 난관들이 있었죠. 왜냐면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지금 석사를 하러 캐나다에 들어올 때 토플을 101점을 받았지만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expire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석사 GPA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여기 학교 같은 기준은 3.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University of Calgary는 3.0인가? 그 스케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만점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A뿔을 받은 것도 A로 간주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3.5점 만점은 A 플러스가 있는데 3.0점 만점은 A 플러스랑 A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런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2020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었고 2020년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석사를 이제 4월 달에 마치긴 하지만 5월 달에 또 바로 박사를 시작하기가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그 4년이라는 최소 3년에서 4년이라는 그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너무 좀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수님은 계속 5월에 이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 9월에 시작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9월에 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기를 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이제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피가 145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든 붙든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환불도 안 되고 한 번 내면 리펀더블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5불을 결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냅니다. 보통 여기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피가 100불에서 150불 그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전에도 19일에서 20일 정도까지도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고 어떤 펀딩을 교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커션을 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동시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 스콜러십 지원하는 그 옵션이 같이 있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어카운트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스콜러십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캐나다에는 엔트런스 스콜러십이라고 있어요.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을 텐데 그 학교를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입학 장학금이라고 GPA가 높거나 아니면 그 CV 같은 게 조금 좋으면 그 엔트런스 스콜러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콜러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어드미션 레터를 받게 된 것은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2월 제가 11일 날 처음 컨택을 했으니까 12월 1월 11일, 2월 11일 그러면 2달 하고 한 15일 정도 2달 하고 보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교수님 컨택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신청, 그 다음에 장학금 신청,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합격 레터를 받는 데까지 그 정도 걸렸고요. 원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드미션 레터를 받을 그 당시에 그 학과에서 어떤 문제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겨서 조금 더 늦어진 경우가 지금 한 2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미션 레터는 어떻게 왔냐면 이제 이메일로 오거든요. 레터이 한 장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드미션 레터 그 첨부 파일이랑 그 다음에 펀딩 관련한 그 증명 서류 같은 거 이 정도만큼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원해주겠다. 그 PDF 파일도 같이 첨부가 되고요. Congratulations이라는 그 말과 같이 이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느 과를 가는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University of Calgary의 그 알버타 주에 있는 캘거리에서 캘거리 University of Calgary라는 대학의 Biomedical Engineering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Biomedical Engineering 하면 한국말로는 의공학과가 되는데요. 의공학과를 발음이 어렵네요. 의공학과. 캐나다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ultidisciplinary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분야가 결합해서 다 융합된 그런 학문을 굉장히 추구하고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메디컬이랑 엔지니어링이랑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공학과라고 부르는데 의용생체공학과 또는 생체의공학이라고 부르는데 진단, 관찰 및 치료를 포함하는 보건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의학과 생물학과와 함께 공학의 기법으로 설계하고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의학이랑 공학이랑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Agriculture Engineering에서 이 Biomedical Engineering으로 오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구를 하면서 Literature Review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읽고 제 논문을 쓸 때 그거를 사이테이션을 하거나 첨부해서 같이 제 연구랑 결합해서 이제 글을 썼거든요. 논문을 쓸 때.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머신 러닝이라든지 딥 러닝 같은 그런 분야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 이전에는 몰랐거든요, 잘. 근데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우리 농업에서도 이걸 많이 쓰지만 그 의공학에서도 되게 많이 쓴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 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 어떤 걸 하냐면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치료, 예방, 재활 등에 위한 의료기술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학제 간 학문이라고 해요. 그 interdisciplinary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하는데 제가 하는 논문의 그 주제가 powdery mildew라는 디지즈를 그 strawberry leaves에서 디텍션 하는 건데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는 예를 들어서 캔서, 암 같은 것도 많이 디텍을 하고 감지를 하고 그리고 뇌종양 같은 거, T나 MRI 같은 거 찍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하기 전에도 머신 러닝, 딥 러닝 같은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그 질병을 디텍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의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머신 러닝이나 딥 러닝이 이 사람은 암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이 사람은 암이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몇 년 후에 암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도 이걸 많이 쓴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식물이라든지 그 작물, 과일 이런 대상으로 디지즈를 디텍션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디지즈 디텍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디지즈 디텍션 하는 거는 메디컬 이미징 엑스퍼티즈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포커스로 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게 될 그 랩의 포커스는 그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 패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연구실을 가게 됐어요. fabrication이라고 하면 어떤 제조, 제작 이런 단어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bio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bio 하면 생물 같은 건데 그 생물을 이용해서 생물학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즘 시대에 3D 프린팅이 굉장히 흔하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3D 프린팅을 만들 때 보통 저희가 넣는 그 주재료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다른 잉크를 넣는다면 지금 바이오 패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인체 공학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잉크라는 거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 바이오 잉크가 뭐 돼지의 젤라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살아있는 living cells, 그 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라든지 아니면 돼지의 젤라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아주 컴플렉스, 복잡한 어떤 티슈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3D 프린트. 그걸 우리가 티슈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의 피부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의 장기는 그건 좀 더 컴플렉스하겠지만 장기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래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 바이오 패브리케이션이 지향하는 지점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A라는 사람의 살아있는 세포를 우리가 추출해서 그걸로 셀을 키워요. 키우고 증식시켜서 그걸로 그걸 바이오 잉크로 써서 3D 프린팅으로 그 사람의 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게 아니고 이식할 때도 그 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본인의 셀로 만든 간이면 완전 좋잖아요. 내 간이니까 내가 가지는 그 똑같은 제2의 건강한 간이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메디컬이 많이 붐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는 바이오메디컬의 붐이 일어난 지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똑같은 어떤 복제품, 장기라든지 피부 이식에 피부 어떤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포스텍 연구팀에서 말미잘 실크 단백질로 인공 귀나 코나 혈관 같은 거를 만든 연구가 있더라고요. 를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돼지에 젤라틴이 있겠지만 이분은 이제 해양 생물에서 그걸 추출해서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을 하셨네요. 말미잘. 그리고 또 제가 그 커뮤니티 랩에 어떤 유튜브 주제를 올리면 좋겠냐라고 이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본인이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어떤 과를 가야겠는지를 어떻게 잘 아는 그 팁이 있냐 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올 때는 제가 여기서 어떤 거를 하게 될지 솔직히 잘 정확하게 모른 채로 도전 의식으로 그냥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막상 닥쳐서 해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였고 그게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저랑 잘 맞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잘 맞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되게 저도 모험으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를 지원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석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논문을 읽어보고 이런 분야들이 요즘에 핫하구나,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점점 많이 읽을수록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게 됐고 바이오메디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지 지금도 정확하게 지금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는 매번 저희 영상에 나오지만 구글링이랑 그다음에 유튜브를 활용을 진짜 많이 해요. 유튜브에 이렇게 타이틀 어떤 단어만 쳐도 그거에 관련된 교육 영상이 진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Biomedical Engineering 이걸 먼저 쳐봐요. 그러면 그 Biomedical Engineering에 대해서 이제 TED에서도 발표하는 게 있고 설명을 잘 해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또 궁금한 단어가 생기면 그 단어만 또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Biofabrication이라는 걸 처음 듣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biofabrication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그럼 biofabrication 안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tissue engineering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세포공학, 조직공학, 그러면 이제 tissue engineering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narrow down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broad하게 잡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학이 꼭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문학이 literature, 문학이 되게 관심이 있다. 그럼 문학을 먼저 이렇게 딱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 있겠죠, 문학이. 근데 문학을 검색하다 보니까 난 영국 문학에 되게 관심이 있다. 그럼 영국 문학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작가가 나는 좋다. 그러면 그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모든 걸 이렇게 뿌려놓지 말고 어떤 걸 딱 정하면 그걸 이렇게 좁혀나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지만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도 있고 시빌 엔지니어링도 있고 엄청 엔지니어링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엔지니어링 분야가 뭔지 구글링을 많이 해보고 유튜브로 많이 찾아서 나름 혼자 집에서 주말에 쉴 때 이럴 때 한 번씩 검색해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의 PhD admission letter를 받은 과정과 후기,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했고 어떻게 골라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플랜은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가 캔슬, 서스펜드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연 토론토에서 인천 가는 게 밴쿠버 인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대한항공의 그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한국에 갈 예정이고요. 9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 8월 중순쯤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렇게 되었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논문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디펜스라고 졸업을 할 때 3시간 동안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발표는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2시간 반 동안 그 question and answer 교수님들이랑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다음 주 제가 3월 16일 날 디펜스를 하게 됐어요. 1시 반에.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바쁘지만 PhD admission letter 받은 게 너무 행복해서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좋은 기운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커뮤니티 랩에 제가 글을 올렸을 때 그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사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도와드려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도와드렸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때 물어보신 거를 제가 같이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린 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이 다 석사를 하러 지금 캐나다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 분야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도움을 얻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박사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다 캐나다 각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는 어떤지 그런 것도 물어봤고 그 학교는 어떤지 이런 것도 제가 카톡으로 이젠 제가 도움을 얻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고 캐나다에 석사나 박사를 하러 오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5분에서 10분들처럼 곧 오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저랑 같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더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